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아들 병역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1호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오전 10시 시작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보잘것없는 자신이 지명돼 두렵다며 위원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역대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아들 병역 면제와 위장 전입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장남의 병역 면제 판정 이후 어깨 탈구 관련 의료 기록이 나와야 병역 면탈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신상 보호가 상충된다며 자녀 혹은 며느리의 경우 스스로 동의 안 하면 제출이 어렵고 관련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전 정부들의 정책 청산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지만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 성명을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30여 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선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 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이사국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 absolute condemnation by the 15 members of the Council on the condu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안보리 의장국인 엘비오 로셀리 우루과이 대사는 대북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등 30여 개 참가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국 대사는 전 세계가 북한의 핵 위협 앞에 하나로 뭉쳐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계속 저항한다면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 I've said many times before, is not a threat to the DPRK. The biggest threat to the DPRK, to the regime, is the regime itself. 하지만 북한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대북 압박이 계속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 시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 테러 발생과 관련해 테러 경보 단계를 최고 수위인 임박 단계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군대 병력을 주요 민간 시설에 투입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메이 총리는 당국자들이 이번 테러를 단독 범행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테러와 연관된 보다 폭넓은 그룹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에서 이 군사분계선을 남하한 미상의 비행체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기구로 추정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과 열영상 감시 장비 영상을 분석한 결과 비행체는 풍선 형태로 식별됐고 바람 방향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5시경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경보방송 이후 북쪽을 향해 K3 기관총으로 수백 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은 비행체 식별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비행체가 무인기일 최 씨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차례가 오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절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잠시 귀옛말을 나눈 것 외에는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동안 검사들이 앉아있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목이 타는 듯 몇 차례 물을 마셨고 작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승옥입니다. 첫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매주 서너 차례 재판을 열어 공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먼저 검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18가지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느냐며 동기가 없고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라며 이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 사건 검사들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매주 서너 차례 공판을 열어 속도를 낼 방침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미 진행 중인 최순실 씨 재판과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증인이 많은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각 심급별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일인 10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내년 말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1호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부터 이틀간 여야의 검증대에 오릅니다. 13명의 청문위원들은 아들의 군 면제와 증여세 탈루,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 의혹 등 도덕성 검증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드 문제 등 현안 대처에 대한 자질 검증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첫 여소야대 청문회를 앞둔 이낙연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정치권과 협력해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폐청산 특별조사위를 설치하고 개헌 시 대선의 결선 투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 아래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해결해야 하고 북한과의 대화는 핵을 동결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세금 납부 증명서와 아들의 치료 내역,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연기나 후보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협치의 적임자인지 면밀히 검증하겠지만 신상 문제가 없다면 절차적 사안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 용의자가 리비아계 영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이번에도 자신들이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는데요. 맨체스터에서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영국 경찰이 맨체스터 경기장 자살 폭탄 테러 현장에서 숨진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22살 살람 아베디,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리비아계 영국인입니다. 맨체스터에 사는 23살 남성도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is to continue to establish whether he was acting alone or working as part of a wider network.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면서 후속 공격이 뒤따를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팝스타의 콘서트장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해 영국 정부는 청소년들을 겨냥한 비겁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It is an absolutely barbaric attack that has taken place to cut off young lives in this way.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망자 가운데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공연을 보러 왔던 8살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서너 차례 공판을 열어 속도를 낼 방침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미 진행 중인 최순실 씨 재판과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증인이 많은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각 심급별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일인 10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내년 말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1호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부터 이틀간 여야의 검증대에 오릅니다. 13명의 청문위원들은 아들의 군 면제와 증여세 탈루,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 의혹 등 도덕성 검증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드 문제 등 현안 대처에 대한 자질 검증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첫 여소야대 청문회를 앞둔 이낙연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정치권과 협력해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폐청산 특별조사위를 설치하고 개헌 시 대선의 결선투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 아래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해결해야 하고 북한과의 대화는 핵을 동결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아들 병역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1호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오전 10시 시작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보잘것없는 자신이 지명돼 두렵다며 위원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역대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아들 병역 면제와 위장 전입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장남의 병역 면제 판정 이후 어깨 탈구 관련 의료 기록이 나와야 병역 면탈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신상 보호가 상충된다며 자녀 혹은 며느리의 경우 스스로 동의 안 하면 제출이 어렵고 관련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전 정부들의 정책 청산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지만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The United States, as I've said many times before, is not a threat to the DPRK. The biggest threat to the DPRK, to the regime, is the regime itself. 하지만 북한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대북 압박이 계속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 시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 테러 발생과 관련해 테러 경보 단계를 최고 수위인 임박 단계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군대 병력을 주요 민간 시설에 투입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메이 총리는 당국자들이 이번 테러를 단독 범행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테러와 연관된 보다 폭넓은 그룹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에서 이 군사분계선을 남하한 미상의 비행체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기구로 추정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과 열영상 감시 장비 영상을 분석한 결과 비행체는 풍선 형태로 식별됐고 바람 방향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5시경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경고방송 이후 북쪽을 향해 K3 기관총으로 수백 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은 비행체 식별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비행체가 무인기일 최 씨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차례가 오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절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잠시 귀옛말을 나눈 것 외에는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동안 검사들이 앉아있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목이 타는 듯 몇 차례 물을 마셨고 작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첫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매주 서너 차례 재판을 열어 공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먼저 검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18가지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느냐며 동기가 없고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라며 이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 사건 검사들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 성명을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30여 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선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 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이사국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 absolute condemnation by the 15 members of the Council on the condu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안보리 의장국인 엘비오 로셀리 우루과이 대사는 대북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등 30여 개 참가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국 대사는 전 세계가 북한의 핵 위협 앞에 하나로 뭉쳐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계속 저항한다면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